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그리고 미국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녹취록입니다. 네, 내용이 꽤 방대한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면서 핵심 정보 또 시사점들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SKT 해킹의 배후가 누군지, 목적은 뭔지, 또 미국 선거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SKT 해킹 건은요, 이게 단순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이게 국가 안보랑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 안보 문제로까지요? 네, 미국의 유사 사례랑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부정선거 관련 주장들, 그 내용이나 대응 방식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지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SKT 해킹 사건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해킹된 HSS 서버, 이게 그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이죠. 말 그대로 통신사의 심장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최대 2,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 금융정보 유출이나 이걸로 대포폰을 개통한다든지 아니면 SNS 계정 해킹 같은 그런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0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그 배후와 목적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 녹취록에서는 중국 해커 그룹, 구체적으로 위버엔트나 레드맨션 같은 조직을 가능성을 좀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아, 중국 해커 그룹이요? 네, 근거로는 과거에 다른 아시아 통신사 해킹했었던 수법이나 이번 SKT 시스템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 그 BPF 도어라고 하는 BPF 도어요? 네, 이게 탐지를 피하려고 만든 일종의 백도어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방식들이 그 그룹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그럼 돈을 노린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크게 5가지 목적,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단순 데이터 판매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사기나 군사기밀 탈취는 물론이고요. 또 정치적인 기밀정보 확보, 뭐 국회의원 정보 유출 가능성 같은 것도 언급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대중국 방첩 역량, 이걸 파악하려는 의도, 최근에 중국 스파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것과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사회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까지요? 네, 특히 공공기관 내부망 침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게 선관위 해킹 우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선관위까지요? 와, 그 미국의 통신사 해킹 사례랑 비교하는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했던데 중국 해커그룹 썰트타이푼 얘기도 나오고 AT&T나 버라이전을 공격한 게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를 털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FBI 같은 미국 정보기관이 자기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중국 스파이 활동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사 능력을 테스트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SKT 해킹 역시 한국의 방첩 능력, 특히 중국 관련 정보 수집이나 대응 수준을 한번 떠보려는,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녹취록은 이 사건을 단순 해킹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보전,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요? 이렇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노리는 정보전은 사실 통신망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 문제, 그러니까 자료의 다음 주제인 미국 부정선거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신분증 확인 강화 시도나 유령 유권자 명부 정리 노력 같은 걸 언급하면서요. 2024년에 네바다주 한 곳에서만 300건이 넘는 부정선거 의심 사례가 수사 중이다. 이런 폭스뉴스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300건이 넘게요? 네바다 한 주에서만요? 네, 주요 의심 유형으로는 뭐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투표하는 거, 펜실베니아 사례, 중복 투표, 네바다 사례, 또 자격 없는 외국인이 투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지를 작성해 주는 경우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 라스무센이랑 하트랜드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도 인용하는데 21%가 가족이나 친구 투표지를 대신 작성해 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21%나요? 그 수치 자체는 좀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논란이 크다는 방증은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편 투표가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상의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진영이 2024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꽤 노력을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후보자가 직접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변호사들 포함해서 대규모 감시단을 꾸려서 투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같은 걸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애리조나의 메리코파 카운티처럼 특정 지역을 딱 정해서 집중 감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는 결국 제도적인 허점 그리고 어떤 조직적인 시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다 지적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를 허용한다거나 우편 투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제도적 측면, 그리고 동시에 그 밸럿 하베스팅이라고 하죠. 제3자가 투표용지를 대신 걷어서 제출하는 거. 아, 밸럿 하베스팅. 네, 그런 행위나 심지어 선거 사무원을 매수하는 것 같은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는 한국 역시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비슷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결국 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SKT 해킹 사건하고 미국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 이 두 가지가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어떻게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국가 시스템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확실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의 밝은 면 뒤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과 시스템상의 허점이 우리 일상 또 국가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볼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